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 입장을 공식적으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맡고 있는 박수현 수석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석님. 최근에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방송에 적극적으로 좀 응해주셔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청와대가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갖고 있는 집무실 이전의 계획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우려를 하고 계신지 일단 총론적으로 좀 입장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방송에 좀 많이 나가서 설명을 드리는 것도요,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윤석열 당선자님의 그 청와대 집무실 이전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은 또 뭐 사실상 반대, 그 다음에 또 뭐 협조 거부, 뭐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 언론에 나가기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대선 때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한 바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네. 청와대를 이렇게 국민께 돌려드리겠다. 그리고 청와대가 더 국민 곁으로 다가가 소통하겠다. 이런 뜻에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엊그제 발표할 때도 그 뜻에 공감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다만 윤석열 당선자님께서 그 5월 10일 딱 정해진 이 목표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까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협조를 해서 잘 하되, 그러나 이 청와대의 위기 관리 시스템의 이런 어떤 공백 이런 것이 없이 그 시기를 맞추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전달을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지, 이것을 자꾸 반대나 협조 거부나 이렇게 그런 뜻이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자꾸 그런 오해가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도하게 언론이나 공중에서 신구 권력 다툼이다, 비협조적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몽리다, 어깃장이다, 대선 불복이다. 어떻게 이렇게 정말 입에 담기가 힘든 이런 어떤 말씀들까지 나오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일단 몇 가지 쟁점을 좀 구체적으로 짚어볼 텐데요. 안보 네. 공백 이슈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예. 대통령께서는 최근에 이제 NSC도 소집하시고 지금 예. 아까 그런 안보 우려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얘기를 하셨고요. 반면에 네. 이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안보 공백은 없다면서 다소 격한 표현들도 사용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NSC 회의 결과는 업무상 군사 기밀이니까 자세하게 네. 말씀해 주실 순 없겠지만 네. 어쨌든 현 시점에서 즉각적으로 청와대가 갖고 있는 안보와 관련된 각종 기능을 바로 외부로 이전하기 어려운 사유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저희들이 우려에 대해서 인수위가 또 당선인께서 그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는 계획과 대책이 있다면 저희가 걱정할 게 없지요. 물론 그런 걸 다 검토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오늘 안보 공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또 그렇게 대책이 있구나로 기쁘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 4월 달 다가오는 4월은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어느 때보다 안보 역량 결집이 필요한 이 정부 교체기 아니겠습니까? 정부 교체기에 이 안보 공백이라는 것이 주로 좀 많이 생겨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4월 달에는 북한에서 연례적으로 여러 가지 그 주목을 받을 만한 4월 15일, 4월 25일 뭐 이런 게 있고, 또 우리 한미 간에도 연례적인 그 훈련이 예정이 돼 있어 그 준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에 잘 대비할 수 있겠냐 하는 걱정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안보 공백 우려 중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청와대에는 위기 관리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가 안보뿐만이 아니라 재난 재해, 교통, 우리 산불도 경험한 이런 그런 재해들, 모든 것들이 다 총 집약이 되어 있는 그야말로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5월 9일 12시까지가 임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군 통수권자로서 국가 원수로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임기가 끝나고 바로 윤석열 후임 대통령께 이게 넘어가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걱정을 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네. 당선인께서 5월 10일 새로 이전한 집무실로 출근하고 이 네. 청와대를 안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공백을 어떻게 조율해서 공백이 없도록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려를 전하면서 협의를 하자는 뜻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근데 이게 리스크가 왜 우려가 있다는 반대인지 모르겠어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모범적인 인수인계 이런 것을 더 좋은 인수인계를 하기 위한 우려와 그에 대한 협의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왜 반대이고 신구 권력의 충돌이고 왜 목리고 어깃장인지를 모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른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인수위가 이제 법상 이제 예. 인수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집무실 이전까지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방부 이전이나 이런 권한이 있느냐 뭐 이런 논쟁이 좀 있고요. 예비비는 3월에 기본적인 비용인 20억 정도가 책정됐습니다만 추가적인 예비비를 편성해서 이거를 하거나 아니면 추경을 하려면 어쨌든 뭐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협조가 분명히 필요한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청와대에서도 법무비서관실에서 법적 검토 같은 걸 좀 받았을 텐데요. 지금 인수위가 5월 10일 전에 이 모든 업무들을 진행하는 것 자체에 좀 위법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이나 입장은 또 안 가지고 계십니까? 뭐 그런 것을 저희가 따져서 협조를 뭐 가려서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차기 정부가 잘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들 또 의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탁탁 따져가지고 무엇을 이건 이렇다라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또 예비비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저희가 그걸 안 하려고 국무회의에 상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런 검토가 되면 바로 다음 날이라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이것을 예비를 통과시키겠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 오늘 국무회의만 하더라도 그 496억 원 뭐 신청한 예비비는 아닙니다만 그 인수위 운영비에서 오늘도 심의해서 국무회의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막 그런 걸 다 따져가지고 될 수 있으면 뭐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무엇을 잘 하려고 잘 출범하실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저희들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뭐 사면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임기 교체기에 있어 각종 뭐 인사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이번에 이 그 집무실 이전 문제 관련해서 어쨌든 당선인 측과 현재 청와대 산에 약간의 좀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도 되게 그걸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도 보면 장제원 비서실장이랑 이철희 정무수석 두 분이서 뭔가 회담을 하고 한 라인을 열어놓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가까운 시일 내에 당선자와 대통령 두 분이서 회동을 할 계획은 아직은 좀 안 잡혀 있는 건가요? 글쎄 아직은 뭐 정해진 날짜는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 두 분 장제원 비서실장님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아마 긴밀하게 잘 연락들은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이 대통령과 당선인과의 만남과 그다음에 집무실 이전에서 어떤 안보 공백의 우려와 같은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라인입니다. 인수위의 업무는 우리 행정부 각 부처와의 인수위 관계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저희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런 부분들을 서로 원활하게 잘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다음 정부가 국민 걱정하지 않도록 잘 출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좀 대화가 미흡했다는 취지로 좀 들리는데요. 예를 들면 당선인께서는 지난주 예, 일요일에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하시고 했는데 네, 그게 네, 네. 별도로 언론을 통해서만 메시지가 나가고 따로 예. 사자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현재 긴밀한 협의는 되지 않았다. 이런 좀 말씀이실까요? 아니 뭐 꼭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물론 그 인수위와 해당 부처 간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겠지요. 뭐 앞으로 더 잘 해나가면 될 일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잘 협의가 되고 과도한 정쟁으로 안 비춰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바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예. 네,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작은 호기심 같은 것들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지금 이제 청와대 계신 분들은 5월 9일 밤 12시까지 이제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선인께서는 청와대는 절대 안 들어가겠다. 안 되면 통이동, 뭐 창성동 별관에서 그냥 근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그래서 그리고 5월 10일 0시부터는 어떻게든 청와대를 개방하겠다. 이런 네네. 취지의 얘기까지 하시는데요. 네. 저희가 보기에는 5월 9일까지는 현재 행정관들이나 비서관, 수석분들은 다 근무를 하셔야 되고 원래는 그 다음 날 그 자리로 출근을 해서 컴퓨터도 쓰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새 정부에서는 뭐 컴퓨터도 다 새로 사고 청와대는 그냥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바로 개방을 한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아니, 아마 그 당선인의 어떤 국정 운영 방향이나 공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말씀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청와대 개방과 관련해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당선인께서도 그 무슨 비서동 여기를 다 개방하겠다 이게 아니라 네. 뭐 본관, 그다음에 영빈관, 영빈관. 그리고 뭐 녹지원, 상춘제 이런 데를 이렇게 개방하겠다고 말씀하신 뜻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뜻에 따라서 점차 국민께 다 돌려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다 지금 현재 말씀드린 그곳은 지금도 다 개방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네. 어떤 그 시스템에 의해서 신청을 하시고 오시면 그렇게 관람을 다 해서 하실 수 있고 문재인 정부만 기간만 해도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한 70만 명의 국민이 다녀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당선자께서는 그렇게 신청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시 그것은 개방하겠다 이런 취지시고 더 넓혀가겠다는 취지시니요. 뭐 그것은 그 계획대로 하시면 될 일이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닙니다. 네. 그 일각에서는 하나만 마지막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하듯이 너무 이렇게 모든 사안에 대해서 물밑에서 협상을 다 한 다음에 두 분이서 만나시는 거 아니냐.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견이 있는 대로 노출할 수 있지만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 두 분이 빨리 만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냐. 두 분이서 만났을 때 실무진에서 풀리지 않는 것들이 또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냐. 뭐 이런 의견들도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석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죠. 뭐 어쨌든 좀 아까 말씀하신 두 실무 협의 라인이 정말 긴밀하게 이렇게 잘 하시면서도 거기에서 다 결론이 뭐 나거나 그럴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당선인과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뭐 조율 없이 조건 없이 허심탄회하게 배석자 없이 그렇게 만나자는 그리고 청와대는 늘 열려 있다는 그 말 취지에 다 담겨 있으니 어쨌든 뭐 그렇게 국민께 약속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빨리 네. 순조롭게 문제가 풀려서 수석님 이렇게 남은 임기 동안 방송에 많이 안 나와도 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